꼭 부자 되는 것 혹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본인의 친부를 가난한 아빠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마이크의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칭하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모두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조언을 해줬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결과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운이 좋지 않나요? 왜? 기요사키가 자랐던 시대는 인터넷도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처럼 편하게 부자들의 마인드, 부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친했던 친구 아빠가 부자 마인드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배웠죠.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드렸듯 인터넷 책으로 얼마든지 부자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시대, 나아가서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를 대물림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부자가 아직 아니지만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 마인드를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찐 부자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부자 마인드, 부자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8천억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을 교육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 첫 번째, 실패는 가짜다입니다.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그랜트 카돈은 딸에게 영업 전화를 시킵니다. 18번을 전화를 시켜요. 이거 팔아라 라고.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구매를 하고요. 17명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전화, 성공한 전화로 번 돈이 얼마냐? 4,000달러였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그랜트 카돈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 한 번의 전화로 돈을 번 것이 아니다. 18번 시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18번의 시도 전체가 너에게 4,000달러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거다. 즉, 전화를 안 받은 사람들, 너를 거절한 사람들조차 너에게 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카돈이 딸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한 거냐?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달까? 이겁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0배의 법칙이란 책에서 그랜트 카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낼 리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성공이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이 찾아올 때까지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17번 전화를 안 받더라도 18번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행동하지 않고 충분히 도전해보지 않고 17번 전화해서 실패했다고 그 과정을 그냥 실패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패가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면 어떨까요? 그랜트 카돈이 딸에게 말한 것처럼 사실은 네 전화를 거절한 사람들도 너에게 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실패와 거절 동안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실패는 가짜다 라고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우연히 실패하고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실패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충분히 도전하지 않고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랜트 카돈은 아마 딸에게 실패 또한 성공의 당연한 과정이며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야 한다는 그 집념을 길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던 10배의 법칙에서 그랜트 카돈이 뭐라고도 말하냐?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까 17번 전화해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패는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실패는 진짜 말 그대로 실패, fail,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 또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과정 전반에 있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책임을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17번을 시도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똑같은 방식. 단어 하나, 방식 하나,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은 방식으로 17번을 시도해서 다 실패했어요. 이걸 과연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분주하게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번, 18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드백을 얻었어야 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 보면 그랜트 카돈이 딸에게 첫 번째 전화가 실패하고 나서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좀 더 명확하게 말해야지. 혹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지. 너 목적을 그냥 말해. 두려워하지 마. 그냥 나 그랜트 카돈의 딸인데요 라고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니 어때요? 영상 속에서 딸의 전화 스킬, 영업 스킬이 점점 향상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책임을 진다는 말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피드백을 얻어서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1만 시간 도전하면 잘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최초로 주창한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그에 져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을 통해서 내 발견이 잘못 와전되고 있다. 나는 1만 시간만 집어넣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1만 시간 동안 의식적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밝힙니다. 의식적 연습이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뭐는 잘했고 뭐는 문제인지 살펴보면서 수정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연습이 진짜 실력 향상을 가져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실패는 가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실패라는 단어가 끝을 암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실패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성공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할 때까지 우연이 아니라 성공이 필연으로 찾아올 때까지 충분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행동만 많이 반복한다고 되냐? 그것이 아니다. 피드백을 받아 의식적 연습을 해서 실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8천억 부자가 자녀에게 매일같이 강조하는 부자 마인드입니다. 8천억 부자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바로 아끼지 말고 벌어라 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을 아끼는 겁니다. 실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요, 내가 지금 소득이 고정돼 있더라도 돈을 안 쓰면 주머니에 남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제일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필요해요. 왜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를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재테크 강의들 보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절약입니다. 절약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절약은 필요합니다. 아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절약이 좋다라는 말이 절약한다고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아낀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부자가 돼요? 투자를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약, 즉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버는 것에 우리의 리소스, 우리의 집중력과 에너지는 어떤 비율로 분배를 해야 할까요? 그랜트 카돈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절약하는데 너가 사용해야 할 에너지는 너의 전체 에너지의 5%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디에 써야 돼요? 돈을 버는 것, 즉 사업과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얼마나 힘든데 5%만 가지고 이게 되냐? 가능합니다. 왜? 절약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약을 시스템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통장 쪼개기.
신용카드 쓰지 말고 자르기. 그리고 통장을 어떤 기준으로 쪼개죠? 생활비 통장, 주거비 통장, 교육비 통장 이렇게 나누고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가지고 쓰기. 이러면 어떻습니까? 통장을 쪼개놓고 거기에 처음에 월 초에 돈을 넣어놔요. 그 돈이 떨어지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해놓은 예산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우리 에너지의 절반 이상 막 이렇게 안 씁니다. 5% 정도 에너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 시간과 에너지는 뭐에 써야 돼요? 투자를 할 거라면 뭐 부동산이라면 임장을 해야 되고 주식이라면 회사들을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본질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쪽이 훨씬 더 장기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300만 원 버는데 최대한 아껴봤자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벌 수 있는 건 어때요? 3천, 3억, 30억 끝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5%만 투자해야 하는 절약에 50% 이상의 에너지를 투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나요? 마트에서 뭐 할인한다 혹은 어디서 오픈런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줄 서서 아끼는 돈이 몇천 원? 몇만 원? 이 정도라면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돈 버는 일을 했더라면은 아끼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실제 내가 돈을 버는데 쓰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이 뭐예요? 아끼는 것보다 버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끝판왕 책이 있어요. 바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에서 뭐라고 말하냐? 할인 쿠폰을 모으고 저축한다고 부자 되지 못한다. 부자가 설령 될 수 있다 치더라도 아주 느리게 60대, 70대 이후가 돼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인도 서행차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서행차선조차요. 뭘 해야 가능하냐? 투자를 해야 가능합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이 나오는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자산 관리가 전제가 됐을 때 60대 이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추월차선까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행차선이라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리고 벌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려면 돈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끼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부자 마인드입니다. 부자들이 가르치는 마지막 부자 마인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사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피드백은 뭐예요? 돈 없어.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속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돈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에 어떻게 그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그럼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 없는 현실이 아니라 뭘 봐라? 미래를 봐라. 바꿔 말하면은 현재 돈이 없는 현실, 즉 다른 말로 한계를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나으려면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리처럼 보이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게 꽤나 무리로 느껴질지라도.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뭐라고요?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삶이 달라진다고요. 현실적인 기준에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안 되지. 왜? 내가 현실보다 더 나은 걸 바라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걸 원하니까 사다리가 없으면 당연히 무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0억 아파트를 만약에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월급이 300이야. 당연히 사이즈가 안 나오죠.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일단 10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대출이 50%까지는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5억은 일단 있어야 돼. 그럼 5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1억을 모으자. 1억을 모아서 갭 투자를 하면은 이게 전세가가 얼만큼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계획이라도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을 내가 현재는 300인데 이걸 좀 높일 방법이 없을까? 부업은 어떻게 할 게 없을까? 사업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추가적인 가능성을 타진을 해볼 수라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 답 없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자의 부자 아빠는 로버트 기요사키와 그의 아들 마이크한테 돈을 안 주고 잡화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니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거기서 알아서 돈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와 마이크는 일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만화책 대여하는 일을 이 잡화점에서 했는데 철지난 만화책을 커버를 벗겨서 버리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저희가 가지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가져가요. 그런 다음 특정 공간에 자기 그 만화책들을 전시해 놓고 동네 아이들한테 야, 와서 만화책 봐. 시간당 얼마야? 이렇게 만화방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아이들이 벌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시급보다 훨씬 더 높은 돈을 벌어요. 이게 뭡니까? 돈을 안 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생각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자 아빠가 그랬듯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안 된다고 벽을 쳐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귀에 닦지 않도록 알려주는 돈 버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귀가 닳도록 강조한다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가짜다. 성공이란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 찾아올 때까지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패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오지만 사실은 그 실패 또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성장하고 개선하면서 실패와 발전 또한 성공의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끼지 말고 벌어라. 저축은 필수지만 저축만 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저축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5% 에너지 정도만을 가지고 해결하고 나머지 95% 에너지는 돈을 더 버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더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현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미래의 목표는 무리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 안 돼 라고 스스로 벽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부자들이 입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이런 마인드를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